Morning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5th of October 2021, Tues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카카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5일 화요일이고요. 어제까지 이제 대체 공휴일이어서 쉬었으니까 하루 더 쉬는데도 연휴가 꽤 긴 것처럼 느껴졌는데 또 끝나고 나니까 막상 아쉽고 되게 짧은 것처럼 느껴지네요. 근데 연휴 기간 동안에도 좀 마음이 좀 뒤숭숭하셨을 거예요. 지금 요즘 시장이 좀 상황이 좀 좋지 못해서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사실은 이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 이쪽 부분이 굉장히 좀 억눌리는 부분이 되게 큽니다. 다행히 좀 좋은 점은 또 오징어 게임이 공전에 빅히트를 하면서 좀 엔터주를 하고 중심으로 좀 엔터 주식이 또 플랫폼화 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이 기회에 어차피 한 번은 털고 갈 이슈였었거든요. 플랫폼이 물론 소비자들이 좀 더 편하게 해주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고객을 쉽게 유치할 수 있다 보니까 다른 경쟁자들을 무자비하게 좀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과연 이 플랫폼 기업을 어떻게 바라볼 거고 어떻게 보면 기술이 발전하고 하면서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고 그러면서도 좀 이런 플랫폼 기업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어떻게 피해를 좀 구제할지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가 이제 10월 1일 금요일 날도 좀 떨어졌어요. 1.27%. 그날은 뭐 워낙 시장이 안 좋아서 그랬지만 11만 6,500원까지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뭐 카카오가 8만 원 간다, 4만 원 간다 막 좀 악담을 퍼붓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과연 그러면 앞으로 좀 카카오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카카오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이제 이마트라든지 뭐 이렇게 대형마트들이 2주에 한 번씩 쉬잖아요. 그 저도 상당히 불편할 때가 많아요. 꼭 이상하게도 뭔가 장을 보고 싶어 할 때면 그 쉬는 날일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근데 사실은 원래 이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주 만에 한 번씩 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재래시장 매출이 별로 느느냐? 그렇지는 별로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주 만에 한 번씩 놓으니까 채소나 야채 이런 예를 들면 뭐 그런 대형 마트에 공급하는 업자들이 오히려 손해 난다 그러거든요. 왜냐면 하루 그때 장사 못하는 일요일이 있으면 그전 토요일날 엄청나게 싸게 떨이라도 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그 대의 명분에는 동의를 하는데 대형마트를 2주에 한 번씩 쉬게 하지 않고 차라리 계속 영업을 하게 하고 뭐 예를 들면 뭐 상생기금해서 뭐 세금을 좀 더 걷든지 해서 대형마트로부터 걷어서 그런 점을 재래시장에 이렇게 근처에 뭐 주차 빌딩을 땅을 사서 좀 아니면 임대를 해서 지어준다든지 아니면은 그 재래시장의 인테리어를 좀 바꿔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훨씬 재래시장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대형마트에도 도움이 되고 소비자한테도 도움이 되고 결국은 재래시장이 마트가 2주에 한 번씩 쉰다고 그날 재래시장 가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주차장이 편리하고 인테리어가 좀 지저분하지 않고 깔끔해야 사람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도와주는 게 더 좋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도 우리가 물론 소비자들 중에서는 일부 더 편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이 경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서 하나 카카오에서 간과한 게 물론 외국도 플랫폼 기업의 규제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자영업자가 많잖아요. 자영업자 비중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선진국의 기타 선진국보다는 더 많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카카오가 좀 막 들이대면서 막 엄청나게 적극적인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는 규모가 웬만큼 됐기 때문에 그런 코드를 계속 유지하는 거는 일부 이제 특히 이 IT나 플랫폼 기업으로서는 장점은 있는데
제가 네이버는 너무 좀 보수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일부 수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람으로 치더라도 각자의 본인의 장점과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의 장점을 자꾸 약하게 보기 시작하면 뭔가 일이 안 돼. 장점은 크게 보면서 다만 단점은 그렇다고 야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딨어 하고 내 단점을 안 고치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단점은 뭔가 다른 사람들이 지적을 해주면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물론 나 자신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꾸려는 노력을 내가 마음을 열어놓고 바꾸려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어떤 분이 뭔가 이제 카카오가 왜 힘들어졌냐 여기서 명성 관리를 실패했다. 그래서 우월지위를 너무 남용했다. 그러면서 내가 보는 세상이 세상의 전부라는 인식을 가지면 안 된다. 근데 사실은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사실은 내가 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기는 마련이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점에 마음을 열어둬야 된다는 점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카카오에서 이번에 상생방안 3천억 내놓고 꽃배달, 간식, 샐러드, 이번에 헤어샵도 접는다고 하는데요. 스크린 골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간의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막 그런 걸 한다고 하니까 뭔가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제 카카오에 대한 여론을 쭉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굉장히 험악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가 NC소프트만큼은 아니지만 아직도 굉장히 반성해야 되는 측면이 많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근데 아까 스크린 골프 같은 경우 지금 벌써 카카오 쪽에 가입되니까 1200곳인데 이 스크린 골프 같은 건 좀 다른 게 골프존이 90%를 차지하면서 좀 사실 여러 가지 갑질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카카오가 2위 업체 마음 골프를 인수하고 이거 지금 한 시장 점유율 한 20% 됐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골프존에 그러한 왜냐면 그전에는 워낙 주도적인 입장이었으니까 엄청난 갑질이 있었는데 지금은 비교적 그런 부분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해요. 왜냐면 또 카카오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스크린 골프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걸 좀 욕을 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오히려 스크린 골프 업주들이 반대를 한다고 그래요. 이거는 철수하는 거를. 그래서 스크린 골프는 살짝 다른 결로 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것 같아. 다 하여튼 케이스 바이 케이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명성관리 실패로 좀 돌아가서 이해관계인 그러니까 카카오를 둘러싼 정말로 많은 이해관계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에 전반적인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가 지금 이제 위기는 위기지만 많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4만 원대 이렇게까지 주저앉을 지는 않을 것 같고 물론 규제 범위나 또 카카오 임원들 김범수 의장이나 각성하는 거에 따라서 좀 얼마까지 떨어질 거냐. 근데 이제 카카오는 다행히 아직까지 좀 만족스러울 만한 방안을 내놓지는 못하지만 NC소프트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NC소프트는 더 상황 진단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카카오는 상황 진단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 진단이 되면 해결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충분한 상황 진단이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를 요즘, 꿰뚫고 있는 게 공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도 우리가 보면, 게임은 굉장히 공정하게 돼요. 근데 과연 조그만 룰을 어겼다고 사람을 죽이는 게 진짜 과연 공정한 건지 이런 걸 볼 필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거 플랫폼 같은 경우도 물론 본인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서 카카오톡이라는 걸 만들었지만 그걸 기반으로 해서 모든 거를 독식하는 게 과연 공정한 거냐, 아무런 규제를 안 해도 되는 거냐, 이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제 스키에 관련된 사업을 할 때 어떤 한 업체가 원가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막 파는 적이 있어요. 근데 정부가 아무런 규제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완전 스키 산업이 초토화 됐었는데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 물건 자기가 파는데 뭔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본인들이 수입한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팔게 될 때에는
다른 업체들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 다 죽이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엄청난 마진을 취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피해가 소비자한테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업체가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 업체도 망하고 스키 업계만 완전히 그냥 초토화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규제를 하지 않으면 시장 경제가 미쳐 돌아가는 경우가, 우리가 사람이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이성적이지 못한 판단을 할 때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하면 그래도 그게 이성적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뭐겠습니까? 어떤 때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합리한 측면도 있지만 다수의 지성을 활용하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얘기가 약간은 좀 너무 여러 갈래로 퍼졌는데, 카카오하고 네이버를 보자면 앞으로 조정은 또 받을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웹툰이나 그다음에 이제 웹 드라마, 그다음에 케이팝 이런 거를 통해서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카카오나 네이버, 하이브의 주가를 당분간 좀 조정을 받더라도 저는 조금 이렇게 분할 매수를 꾸준히 모아가는 거를 좀 찬성을 드리고, 어떤 이제 제가 항상 맨파워를 말씀드리는데, 그 카카오 인발부된 인원들이 그만큼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위기지만 삼성전자, 뭐 현대자동차도 그렇지만 요즘 주가가 안 가고 실적은 좋지만 한편으로는 또 위기처럼 보여지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위기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강력한 DNA, 이런 것들이 좀 발휘가 된다면 이번에 정말 뼈아픈 경험인데 앞으로 카카오가 더 큰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좋은 자양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기를 항상 기회로 만들어내는 능력, 이 능력이 중요하고, 김범수 의장이 나름대로 그런 능력이 있지 않나,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힘든 시간이지만 여기에 좌절할 것 같지는 않아요, 김범수 의장이라는 캐릭터가. 그래서 보기에는 되게 뭐라 그럴까요, 진짜 평범하게 생겨온 것 같은데 그 안에 내면에 엄청난 거를 감추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만, 저는 카카오, 네이버, 하이브를 분할 매수를 꾸준히 좀 매수에 들어가시는 거가, 물론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시는 분이라면 박스권 매매를 좀 대응을 하시고, 중장기 투자를 노리시는 분이라면 지금 가격이 나름대로 물론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모아가기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드렸습니다. 자,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주식 상담 원하시는 분은 문자나 카톡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잉글리시 샤우팅 줌으로 하는 수업, 그거 일주일 무료 참여 가능하시니까 그것도 참여 원하는 사람 문자나 카톡 주시고요. 어찌됐든 새로운 장이 오늘 이제 열리겠죠, 다시. 근데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될 거는, 진짜 10월, 10일, 12, 아마 이제 어느 시점부터 이제 랠리가 시작될 텐데, 그 랠리 시작되는 시점까지 멘탈을 잘 잡고 계셔야 멘탈에 또 달콤한 수익을 얻으실 수 있는데, 여기서 쉽게 포기하시면 또 나중에 랠리 나왔을 때 이거 오르네 하고 주저하다 못 들어가요. 그랬다가 한참 꼭지 왔을 때 또 이제 진짜 참을 수 없다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또 조정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항상 너무 헤지테이트, 망설이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당분간 조정을 좀 받더라도 모아가는 전략, 그거를 추천을 드리면서, 다만 제가 얘기하는 거를 참조를 하셔서 여러분이 충분한 리서치를 통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이제 2차 백신을 맞았는데요. 특별하게 팔은 조금 뻐근하긴 한데 1차 맞았을 때보다는 오히려 덜 뻐근한 것 같아요. 그리고 포카리 스웨트를 지금 많이 마시고 있는데, 그게 포카리 스웨트 마시는 게 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2차 접종률이 아마 50% 넘어간 것 같은데, 위드 코로나가 점점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치사율이 0.1%로 낮아진 만큼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자영업자들도 빨리 좀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